자, 다음으로는 전륜 구동 방식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4WD라고 하죠. 자, 네 바퀴가 모두 구동되는 형태의 방식입니다. 자, 이러한 앞에 엔진이 있으면서 앞바퀴도 구동되고 뒷바퀴도 구동되는 이러한 형태의 방식을 우리가 4WD 이렇게 전륜 구동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엔진과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고 앞 뒷바퀴를 구동시키는 방식 이렇게 4WD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상시 사륜 구동 방식이 있고 일시 사륜 구동 또는 파트타임 사륜 구동이라고 하는데, 상시 사륜이라고 하는 거는 자동차가 출고되면서 아예 앞바퀴와 뒷바퀴가 전부 다 구동이 되도록 이렇게 제작되어서 나오는 차량을 우리가 상시 사륜 구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에 비해서 우리가 일시 사륜 구동, 파트타임 사륜 구동이라고 하는 것은 운전자가 필요에 따라서 앞바퀴만 구동되는 이러한 형태였는데, 필요에 따라서 뒷바퀴도 구동되게끔 레버를 이용해 가지고 사륜으로 이렇게 조작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차량을 우리가 일시 사륜 구동 차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네 바퀴가 구동되면 우리가 추진력도 좋아지고 우리가 어떠한 험로나 이러한 경우에 주행성이 좋아지는데, 그에 비해서 바퀴를 4개를 이렇게 구동시키다 보면 우리가 들어가는 동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료 소비량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도로를 주행할 때 우리 그 도로가 포장이 잘 돼 있는 경우는 굳이 사륜이 다 이렇게 구동되지 않아도 전륜이든 후륜이든 일정 두 바퀴만 이렇게 구동돼도 원활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4개를 다 구동시킴으로써 발생되는 연료 소비량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좋은 도로를 달릴 때는 두 바퀴만 이렇게 구동되게끔 하고 있다가 우리가 눈길이나 아니면 험로나 아니면 비포장 도로를 주행할 때 우리가 추진력이나 이러한 것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륜으로 이렇게 그 운전자가 원하는 시기에 이렇게 사륜 구동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차를 우리가 파트타임 사륜 구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4WD 방식의 출력 전달 순서는 엔진에서 클러치를 통해 가지고 클러치에 동력이 전달되면, 클러치는 엔진에서 발생된 동력을 변속기에 전달하거나 또는 차단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클러치를 통해서 변속기에 동력을 전달하면 트랜스퍼 케이스라는 곳에 동력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동력을 우리가 앞 차동 장치와 뒤 차동 장치에 전달해서 우리가 네 바퀴의 동력을 전달하는 순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자동차를 분류할 때 차체와 세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랬죠. 우리가 차체라고 하는 걸 영어로는 body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승용차의 차체를 분류하면 우리가 세단,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차를 우리가 세단 형식이라 그러죠. 세단은 가장 일반적인 승용차 형식으로서 가정용이나 업무용 이외에도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생산되는 방식의 차의 형식이다. 세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시내에서 많이 보시는 이러한 승용차 형태의 차를 우리가 세단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형태를 노치백형이라고 하는데, 3박스형이라고도 하며 중형 자동차 이상에 많이 사용된다. 트렁크부가 낮고 긴 것이 특징이고 자동차 뒷부분에 턱이 있다. 내부에는 엔진룸, 승객룸, 트렁크룸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를 해치백형 이렇게 얘기하는데, 투박스형이라고도 하며 소형 승용차에 많이 사용된다. 트렁크룸과 승객룸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외관상 승객룸과 트렁크룸의 구분이 힘들다. 트렁크와 뒷유리가 같이 열린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어, 소형차들, 경차들이 이런 경우에 많이 해당되죠. 자, 그 다음에 리무진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내 가시다 보면 가끔 이렇게 길게 있는, 주로 우리, 어, 뭡니까, 저, 장, 그,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저기 하는, 차,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자, 이러한 차에 주로 사용되는 거나 아니면 옛날에 뭐 그 대통령이나 아주 중요한 그 요인들이 타고 다니던 차 형태가 이런 리무진 형태죠. 안에 뭐 보면 뭐 냉장고도 있고 호화 이렇게 어, 구성품들이 이렇게 안에 있는 이러한 차를 우리가 얘기합니다. 자, 가장 호화로운 자동차로서 전후 2열의 좌석과 보조 좌석을 마련하여 6명에서 8명이 탈 수 있고 운전석과 뒷좌석 부분을 칸막이로 하여 뒷좌석을 중요시한 상자용 승용차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쿠페입니다. 자, 쿠페는 우리가 스포츠카 형태의 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투도어 세단보다 지붕이 좁고 차의 높이가 비교적 낮으며 앞좌석을 중요시하는 상자형 승용차를 말한다. 여기에 보시는 이런 스포츠카 형태의 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드톱. 본래 금속판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지붕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세단 필러, 중앙 기둥.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자동차의 가운데 요 필러를 중앙 필러, 센터 필러라고 하는데 중앙 기둥이 없는 세단형 승용차를 말한다. 지붕을 임의로 탈착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자,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하드톱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컴포터블. 자, 지붕이 처음과 같이 부드러운 재질이며, 자, 소프트톱, 그 다음에 반대로 딱딱한 재질이나 하드톱이라고도 한다. 자, 이 밖에도 사이드 유리창이 없는 것은 로드스터라고도 부른다.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오픈카, 이러한 형태들이 자, 컴포터블에 해당되는 차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스테이션 웨건. 자, 세단의 지붕이 그대로 트렁크 위까지 이어져 뒷좌석 뒤에 차실 내에 화물을 실을 수 있으며 뒷문이 달려 있는 화객 겸용차이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형태의 차 주로 SUV에 많이 적용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자동차의 재원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에 우리가 사용되는 주요 용어 중에서 전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의 중심면 및 접지면에서 평행으로 측정했을 경우에 부속물을 포함한 자동차의 최전단에서 최후단까지, 그러니까 자동차의 맨 앞에서 맨 뒤에까지 요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전체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전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에 부속되어 있는 부품을 포함한 자동차의 전체 길이를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폭입니다. 전폭은 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동차의 이 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중심면에서 직각으로 측정하였을 경우에 부속물을 포함해서 자동차의 제일 넓은 곳의 폭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부속된 부품까지 포함해서 자동차의 가장 넓은 폭, 이걸 우리가 전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전고라고 하는 거는 자, 접지면에서 자동차가 최고부까지의 높이, 타이어는 이때 우리가 이제 이 높이 차의 높이를 우리가 전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이제 타이어는 허용 하중에 따라 최대 공기압 상태로 하고 안테나는 가장 낮은 상태에서 우리가 차의 높이를 잰다. 그래서 자, 이러한 차의 높이를 우리가 전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축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축거는 우리가 앞 차축과 뒤 차축 간의 이 거리를 우리가 축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후 차축의 중심 간의 거리를 축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여기에 우리가 일반적인 차들은 이렇게 앞 차축과 뒤 차축이 있는데, 우리가 화물차에 뒤에 짐을 많이 실는 차들은 여기에 축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 앞차에서 뒤 앞 부분의 차축 간의 거리를 제1축거, 그 다음에 자 뒷바퀴 이 두 축의 거리를 2축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윤거는 우리가 바퀴와 바퀴의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앞에서 봤을 때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의 중심에서 중심 사이의 이 거리를 우리가 윤거, 즉 좌우 타이어에 접지면 중심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타이어가 이렇게 노면에 닿아 있으면 타이어의 중간, 접지되어 있는 중간하고 이 오른쪽 타이어의 중간에서의 이 거리를 우리가 윤거라고 한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바퀴가 이렇게 하나 있는 경우에는 타이어의 중심을 윤거라고 하지만, 우리가 화물차인 경우에는 뒷바퀴가 이렇게 두 개가 끼워져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그 타이어와 타이어의 중간 부분, 이 부분 간의 거리를 우리가 윤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오버항에는 앞뒤 오버항이 있는데, 우리가 앞 차축에서 우리가 앞부분, 맨 앞부분까지의 이 거리를 우리가 앞 오버항, 그 다음에 뒷바퀴 중심에서 뒤 맨 끝까지의 이 거리를 뒤 오버항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세시의 구성 및 프레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자동차 세시는 우리가 크게 여섯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는 동력 발생 장치.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시에서는 엔진은 우리가 따로 띄워놓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력 발생 장치는 우리가 내연기관이나 내연기관 중에서 가솔린 기관이나 디젤 기관, 이 엔진 부분은 따로 우리가 띄어서 이렇게 내연기관에서 따로 다루고, 세시에서는 주로 이제 동력 전달 장치, 현가 장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그 다음에 힐과 타이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세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동력 발생 장치라고 하는 것은 엔진을 나타내는 거고, 자동차를 주행하기 위해서 동력을 발생시키는 부분을 우리가 엔진, 즉 동력 발생 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동력 발생 장치는 따로 우리가 내연기관에서 따로 다루고, 자, 우리가 자동차 세시에서는 요 밑에 있는 다섯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다루는데, 첫 번째 동력 전달 장치는 우리가 파워 트레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엔진에서 발생된 동력을 우리가 바퀴까지 전달하는 장치를 우리가 동력 전달 장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현가 장치는 서스펜션 시스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자동차가 주행을 하다 보면 바닥에 노면에서 충격이 이렇게 차체를 통해서 승객한테 이렇게 올라오는데, 자, 이러한 노면에서 받는 충격을 완화해서 승차감을 좋게 하는 장치를 우리가 현가 장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승차감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이렇게 느끼는 승차감도 있지만,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는 짐을 실었을 경우에 짐에 이렇게 가해지는 이런 충격이나 이런 걸 완화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진동차라고 하죠. 무진동차. 아주 특수한 아주 장비들을 이렇게 이송할 때 필요한 이러한 장치들인데, 자, 이러한 경우에도 우리가 현가 장치를 이용해서 어떤 정밀한 장비나 이런 데 진동이 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현가 장치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향 장치인데, 스티어링 시스템에서 자동차가 주행할 때 주행 방향을 바꾸기 위한 장치를 우리가 조향 장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동 장치는 브레이크 시스템인데 주행 중에 자동차가 감속을 해야 된다든가 또는 정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러한 자동차의 감속이나 정지를 하는 장치를 우리가 제동 장치 브레이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휠과 타이어는 우리가 휠은 타이어가 설치되는 부분이며 타이어는 하중을 부담하거나 완충, 그 다음에 구동력과 제동력 등 주행 시 발생하는 응력을 견디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휠과 타이어, 자, 이러한 장치들을 우리가 세시 부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레임은 자동차의 골격으로서 엔진, 그 다음에 구동장치 및 그 밖의 부품을 부착하고 짐을 받치는 기본 틀로서 그 하중을 현가장치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이러한 프레임은 어떠한 힘들을 받고 있느냐? 수직 하중에 의한 굽힘력을 받게 되고, 두 번째, 세로의 중심축 회전에 의한 비틀림,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로 방향의 굽힘, 그 다음에 네 번째, 국부 부분에서의 비틀림, 이러한 하중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프레임의 종류를 보시면 첫 번째 가장 우리가 일반적인 형태는 H형 프레임, 즉, 자, 여기에 보시면 자, 두 개의 이러한 긴 축에 이렇게 사다리 형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사다리형 프레임이라고도 합니다. 자, 주로 이제 트럭이나 버스, 그 다음에 승용차나 소형 트럭의 프레임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러한 H형 프레임은 구조가 비교적 간단하고, 그 다음에 프레임의 강도가 있고, 제작이 쉽다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X형 프레임이 있는데 X형 프레임은 프레임이 이렇게 X형으로 이렇게 깔려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X형 프레임이라고 그러는데 프레임 전체의 휘어짐 강성을 높일 수 있고 자, 롤링이나 비틀림이나 응력에 강한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H형에 비해서 X형은 우리가 롤링이나 비틀림, 응력에 강한 형태로 우리가 X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프레임을 얘기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 책에 보시면 자, 페리미터형 프레임, 그 다음에 백본형 프레임, 그 다음에 플랫폼형 프레임, 그 다음에 볼트온 스택 프레임, 그 다음에 스러스트처럼 이렇게 트러스트처럼 트러스트로 이렇게 짜여 있어서 우리가 트러스트형 프레임, 그 다음에 모노코크 바디 프레임, 그 다음에 세미 모노코크 프레임 이러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